이번에는요. 코로나19가 불러온 갖가지 일들이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재중 아이돌이죠. 아이돌입니다. 그룹 JYJ 출신의 가수 김재중.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팬들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김재중 씨는 해외 팬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발칵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우절 농담이었답니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게요. 이게 논란이 되자 본인이 처벌 달게 받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일각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농담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부터 본인이 SNS상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죠. 이렇게 씁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 병원에 위쪽입니다. 입원해 있다. 이런 글을 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라면서 뭐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만우절 농담이었답니다. 농담이다. 이거 정무택 변호사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거 엄벌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법과 윤리의 경계사인데요. 예전에 보면 아마 우리가 유언비어 유포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경범처벌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법상의 뭐 공무방해나 아니면 지금 우리 그 경범죄처벌법에도 뭐 어떤 게 있냐면 못된 장난 등으로 뭐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장난에는 해당되는데 결국은 이제 공무나 업무를 방해했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걸 이유로 해서 뭐 입원했다든지 공무원이 출동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랬으면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SNS상에 글을 올린 거 가지고는 좀 모호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허위 광고 이런 걸 또 반복적으로 올려서 이럴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분 한 번은 그냥 올린 거거든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제가 보기에 처벌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럼 본인이 뭐 처벌 달게 받겠다는 글은 또 왜 올린 겁니까, 그럼? 그거를 뭐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뭐 팬이든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했던 비난 이것도 충분히 저는 뭐 감수해야 될 어떤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비난의 또 일종의 뭐 본인 스스로 그 불이익이라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건 감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무택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딱히 뭐 현행법상 뭐 처벌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있군요. 여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김 씨가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자 그의 SNS에도 여기입니다. 도가 지나쳤다. 경솔했다. 뭐 이런 비판이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재중의 과한 장난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 안 좋네요. 여론 안 좋아. 이재진 교수님.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 여론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론에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전 국민적으로 방역과 관련돼서 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코로나와 관련돼서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던 이런 시기에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런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특히 저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결국 공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4월 1일이 만우절이라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우절에 할 수 있는 농담, 거짓말은요.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짓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약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안 즐겁습니다. 이런 농담이요. 아무튼 뭐 본인도 이제 깜짝 놀라서 해명을 한 거죠. 이 글로 인해 받은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뭐 정무택 변호사 말로는 뭐 현행법상으로 뭐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반성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평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많은 가정에서 아마도 이런 모습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요.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답니다. 뭔가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녀와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상을 놓고 과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TV에는 뭐 사재기 얘기 나올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무튼 얘기합니다. 식량 위기 온다던데 아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가 있잖아. 냉장실에도. 우리 꽉꽉 찼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 뒤에 있습니다. 딱 뒤를 보면서 뭔가 언짢은 그리고 냉장고 보니까요. 비어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벌써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한 지 한 달 넘어갔어요. 그리고 학교 안 간 지도 한 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보니까 이 복장 보니까 재택근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럼 삼시 세끼를 드시고 지금 간식 먹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먹을 거 준비하냐고 바쁜 건데 지금 이런 얘기를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조심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유영걸 전 대표님. 예. 공감하세요?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예. 집안에 가정 간에 분란이 일어난 것 중 하나가 예.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본다든가 고부 갈등도 그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지금 자택격리 벌써 한 지가 예. 우리 한 2달 가까이 돼가지고 예. 집에 있는 쇼핑보다도 집에 있는 거를 먹는 게 더 많아가지고 냉장고가 좀 많이 웬만한 집 냉장고는 거의 한 달치 식사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김치 냉장고까지 예. 앞에서 많이 비워졌는데 거기다가 뭐 식량 위기 온다니까 냉장고가 있잖아. 이러니까 다 비었는데 예. 그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가정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동안에 집 가족들이 다 뿔뿔이 나가 있다가 예.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낮에 일찍 들어오잖아요. 휴일날도 다 다들 같이 일찍 있고. 들어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저도 뭐 집에 있는 술 다 먹으시고 한만 안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집에 있는 거를 많이 축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농담처럼 나왔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이게 지속이 되면은 코로나 이혼도 많이 생길 거다. 예, 우리 명절 증후군이라서 명절 불과 며칠 한 3, 4일인데도 예. 명절 이혼이 많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예. 코로나가 벌써 2달 됐으니까 예. 코로나 이혼도 많이 생길 거다. 또 코로나 베이비도 많이 생길 거다. 이럴 정도로 또 다들 그런 얘기를 또 가정에 많이 예,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코로나가 자기 예. 개인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 예. 그리고 가족 관계를 한 번 더 예. 다시 좀 돈독이 하는 거 예. 지역 사회를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거 이런 좀 좋은 계기가 코로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평도 좀 가끔씩 나오고요. 뭐 돌밥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먹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뭐 먹는 것만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다음 기사는요. 역시 가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보시죠. 자가격리 탓.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가정폭력 몸살이랍니다. 이게 또 이런 또 현상이 있군요. 스트레스 쌓여 여성 등에게 분풀이하는 못된 남성들이 세계 곳곳에 있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뭐 굳이 제가 나라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구타로 아이들이 숨죽여 지내기도 한다. 이 가장이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보호를 해야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요.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65%나 최근에 증가했답니다. 심각하군요. 이렇게 늘어나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어떤 공고를 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하는 공고예요. 남편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공고입니다. 이게 무슨 공고가 국가에서 이런 공고를 다 하네요. 여기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포스터와 함께 있는데 제가 이 포스터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권고를 내렸는데 주로 여성이 해당되는 건데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간편복 차림으로 있지 말고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고요. 남편과 싸움을 피하려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숫자 1부터 20까지 세면서 침착해질 것을 권유하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여자들에게만 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경우도 이런 어떤 가정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걸 놓고도 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교수님, 별일이 다 있군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집안에 있게 되면 경제적인 압박감, 금전적인 압박감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과 평상시에 퇴근 이후에 잠자는 모습만 봤던 아이들과 또는 와이프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 어색하군요. 굉장히 어색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잘 지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바깥에서 자기가 돈 벌어 와서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돈도 못 벌어 오지,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찾지 못하지.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와이프에게 가정 폭력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날아나요. 이게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65% 늘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요, 전화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신고는 폭증을 합니다. 왜? 신고. 전화를 하면은 옆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할 수도 있네요. 네. 오히려 남편이 이런 가정폭력이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폭력이나 이런 가정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성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돌아서면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또 돌아서면 밥 하고 하루 세 끼를 다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파먹을 거 다 파먹고 또 채우고 또 파먹고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남녀 모두에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또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시대가 변했다, 뭐 고부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정 내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이거는 뭐 개인에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공중파나 방송 그리고 신문, 언론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화 작업이 지금부터 우리도 필요하다. 왜냐? 아까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저도 집에서 사실 초반기에 좀 다툼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집에서 이제 갑자기 또 실토를 하시네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다툼이 생길 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언론과 방송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우택 변호사 옆에서 웃고 계신데 정우택 변호사는 지금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요, 한 일주일 전부터 뭘 하고 있냐면 만보 걷기 하고 있어요, 같이. 그 앱이 있거든요. 앱 깔고서 이게 서로 이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공원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아까 말처럼 저도 처음에는 뭐 맥주도 사다 마시고 뭐 미드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배우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드라마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하루에 몇 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만보걷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추워서 못 나갔는데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뱃살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집에만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아무래도 대화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걷게 되니까 사실 그전에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앱이 되게 많습니다. 한 달 정도 걸으면 커피 한 잔 값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지금 박지환 교수님도 그렇고 정우택 변호사 나름 또 현명한 방법들을 좀 채택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현상 세계 곳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불러온 갖가지 일들 마지막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죠? 일본의 지도부죠. 아베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정치적 동지죠. 아소다로 부총리입니다. 근데 일본 그동안 마스크 뭐 별다르게 필요 없는 척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자 이런 정부 지도부 인사들이요. 다들 마스크 쓰고 공공장소에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 그러다 썼는데 이게 안 써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베 총리 여기 보니까 모양상으로 보면 면 마스크 같아요. 썼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비비면 안 되잖아요. 원래 마스크는 이렇게 닫지 말라고 쓰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 비비고 그럽니다. 이게 좀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소다로 총리는 마스크를 쓰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일회용 마스크를 쓰셨는데 눈도 가리고 있고요. 뭔가를 내리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모습도 언론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